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봅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5% 올라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으실 겁니다. 뭐 최근에 안 좋기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처럼 뭔가 좀 너무 큰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은 고가에 좀 물려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반등을 줬을 때는 이 구간에서 물린 물량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고가를 보면 그쵸, 58만 원이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싸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따지더라도 한 30% 이상의 조정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죠.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기 그쵸, 20만 원 초반 그리고 시가총액이 20만 원 초반 중반대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제가 2월 달에도 그랬고요. 12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쵸? 12월 달에는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 구간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월 달 있죠. 두 달 이후에 나왔었던 그 상황은 오히려 악재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당연히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그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또 빠졌고 지금은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자고요. 11월 달에 저가를 만들었었던 거 빼고 여기는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는 내용 때문에 반등을 했다면 시장에서 반등을 줄 만한 모멘텀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의 고점, 여기 대략 한 34만 원, 거의 한 100% 정도 상승한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때 뭐가 나왔었느냐?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터졌습니다. 연간 따지면 8에서 9조.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능력으로 따지면 23년도에 형성되어 있었던 17만 톤에서 18만 톤 정도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모두 다 쏟아 부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주 계약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반등 나오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적자를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뭐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호재가 나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악재가 나왔다고 파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그런 상황, 오늘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뭐겠습니까?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테슬라의 실적이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9% 하락, 저가 전기차 등 수입성에 집중하겠다. 이 말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가 전기차, 즉 모델 2를 내보내겠다는 건데 모델 2가 실제로 머스크 입에서 나왔죠. 이제 내년 초에 신제품을 발표를 한다고. 이거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쵸, 본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분기 매출 4년 만에 첫 감소, 매출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간에 그쵸?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실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있죠? 13%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랐다고요. 2월 달에 에코프로 BM의 움직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테슬라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저가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양극재 수요가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어디서 반영한다? 선반영했다. 이미 다 반영을 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됩니까? 전기차 시대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전기차 시대는 왜 오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죠. 환경 문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공장, 뭐 폐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까요? 이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과도한 움직임에 대한 결과치를 우리는 봤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자, 그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매매한 타점에 대해서 제가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보면 STX 조선을 매매를 한 결과 오늘 10%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상황을 보면 자, 보세요. 금양 제가 3월 달에 강한 구간, 그쵸? 강한 구간. 딱 갭이 발생한 그 시점에 공략을 해서 15%의 수익을 내고 눌림목 구간에 다시 공략한 결과 이쪽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수익 난 부분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15% 수익을 보고 12% 손실을 보고 금양입니다. 금양. 그쵸? 왜 제가 에코프로 BM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양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느냐. 에코프로 BM은 금양보다 당장에는 약합니다. 금양은 469에 대한 이슈,
그쵸? 4695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양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무언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룹화해서 묶여서 움직인다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금양이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나오는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2차전지 포트폴리오를 갖춰 날 때가 됐어요. 에코프로 머티까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들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를 만듭니다. 전구체 플러스 리튬을 하면 양극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될까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평가치,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치가 에코프로 BM의 50% 될 때까지 는 에코프로 머티의 움직임은 그쵸,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상승여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다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차를 두고 내가 물량 조절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점이 이제 62평을 돌파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 선반영, 그렇죠? 타점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고,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구간에서 선반영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반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오늘 테슬라의 실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 이 내용, 그쵸?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주,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정확하게 오늘 STX중공업을 매매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보합권에서 끝났지만 계속해서 조선주를 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조선주 다음은 2차전지, 그쵸? 아까 전에 금양 매매한 거 보셨죠? 금양과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로 이어지는 2차전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 입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됐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식은 주도주가 발생을 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고, 그 기준치가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대입하면 뭐예요? 첫 번째 단계 62평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왔다.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게 되면 정작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 구간에서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2차 전지에 대한, 내가 물려 있다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효율을 높이는, 보유 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타점, 이걸 모두 다 이해하려면 타점에 대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타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지금은 왜 오를까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려면 전기차 시대가 아예 그냥 끝나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정부 정책상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진행된 지가 10년이 넘었고 이제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개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대감이 너무 증폭돼 있었고,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조정이고요. 그 조정도 이제는 끝났고 실적이 꺾이면서 반등을 하는 상황을 에코프로 BM도 만들었고 테슬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 요즘에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반등을 한 건 테슬라의 영향이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실적이 좋지 않을 걸 우린 알고 있었다. 그걸 어디서 봤어요?
주가가 사전에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그 부분, 그쵸? 시간에서 13%, 막 15%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당연히 하락하면서 발생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이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걸 23년으로 돌려서 보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움직였었던 첫 번째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이용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